오늘도 아침 운동 간단히 하고 그리고 또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30분 정도 간단히 워킹하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은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는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햇빛도 좋지 않은 것 같고 땅바닥도 아직 안 말라 있네요. 보니까 안 말라 있고 보면 하늘이 칙칙합니다. 이게 앞에도 시야도 흐리고, 하지만 해야 할 운동은 해야 되겠고 해야 될 운동은 해야겠죠. 왜냐면 나는 건강이 중요하니까. 운동하면서 수분 보충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아침에 또 공복 운동이 살 빼는데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안 먹고 왔거든요. 그래도 물은 꼭 마시는 걸로. 왜냐면 현기증 나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물이라도 많이 마시면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공복 운동이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공복 운동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지방에서 에너지를 바로 쓴다나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운동 마무리하고 들어갑니다. 힘드네요. 운동을 하고 나왔더니 이제 얼추 하늘이 맑아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하늘이 이렇게 대략 맑아졌고 나무들도 너무 파랗고 너무 상쾌하고 좋네요. 오늘 아침에 한 7시 반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일요일인데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이제 들어가서 영상 하나 찍고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역시 이 생각의 비밀 김승호 회장의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이유, 김승호 회장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이런 습관들과 본인만의 생각을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신용카드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김승호 회장이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 해오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망하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끝모습이 좋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망해가는 12가지 징조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만 몇 개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고객을 계속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빠는 CEO, 부자의 탄생을 말하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혹은 부자의 습관, 부자의 행동, 부자의 마인드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김승호 회장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은 꼭 지켜야 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제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 자수성가한 인물 중에 늦잠을 자며 성공한 인물은 없고 부모 덕에 물려받은 권력이나 재물을 늦잠 자면서까지 유지한 인물은 없었다. 어떻게 해서 부모에게 큰 유산을 받고 재산을 물려받을 수는 있지만은 본인이 늦잠을 자면서까지 그 재산을 지킨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만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고 있는데 본인 조카 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조카 딸에게 애인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떤 남자인지 김승호 회장이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책은 좀 읽고 있니? 그랬더니 아닌 것 같아 이모부 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김승호 회장이 약속 시간은 잘 지켜서 나오니? 라고 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그러더니 지금은 그닥 잘 지키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승호 회장이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애니? 아닐걸? 이라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김승호 회장이 이 조카 딸을 굉장히 아끼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단박에 아버지 같은 투로 갖다 버려 라고 얘기를 단호하게 한 겁니다. 제너럴 모터스 CEO 데니얼 에커스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난다. 로버트 아이거 월트 디즈니 회장도 4시 30분에 일어난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도 물론 4시 반에 기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티모시 팀 쿡 애플 CEO 역시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는 5시 30분에 일어나고, 토리 버치의 사장 토리 버치와 버진그룹의 회장
리처드 브랜슨은 5시 45분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왔고 익숙한 이름을 가진 이런 유수한 대기업의 회장들은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난다는 것을 한 번 더 예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공부도 하지 않고 독서도 하지 않고 약속 시간도 지키지 않는데 그 남자친구는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용카드를 만들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신용카드를 몇 개씩이나 갖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신용카드는 2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딱 2가지 부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에 이자를 주는 사람이고 하나는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자를 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받는 사람인가요? 은행에 대출을 하러 갈 때 신용점수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용점수가 높아야만, 뛰어나야만 대출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듣고는 하는데, 여기서는 신용점수라는 부분, 이 신용점수가 얼마나 빚 좋은 개살구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신용점수라는 거는 내가 융자를 받을 때,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때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용점수라는 것은 실제 한 개인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 은행에서 이 사람을 판단하는 척도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용이 높은 사람은 부채보다 자산이 월등히 높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빚질 일이 없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가장 좋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금융권이 이를 약간 왜곡시켜 가지고 융자를 발생시킨 후에, 대출을 발생시킨 후에 잘 갚아나가는 사람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게 바로 신용점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회장은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부채가 제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매력적인 상황,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친구들, 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신용점수 굉장히 중요하다, 신용관리 잘해야 된다. 왜냐면 나중을 위해서 또 대출을 일으키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의 이 부분을 딱 읽어보니까 아, 그렇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점수가 좋아서 대출을 잘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대출을 일으킬 일이 없게, 빚을 지는 일이 없게, 부채를 제로로 만드는 것, 모든 것을 순자산화시키는 게 가장 최우선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호 회장이 가장 마지막에 이 책 부분에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라. 열심히 모아라. 새 차를 살 만큼 돈이 모이지 않았다면 중고차를 타고 다녀라. 집값이 모이지 않았다면 월세를 내면서 작은 집에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추구하고 계시나요? 사업이 망해가는 12가지 징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김성호 회장이 본인이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뭐 아이스크림 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불도 팔아봤고, 흑인 동네에서 여러 가지를 또 팔아보고, 현재 지금의 이 스노우폭스라는 매장까지 창업을 했는데, 물론 비단 허황된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 얘기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정도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에게 다음 경우가 발생하면 사업이 망해가는 징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징조들은 때때로 호황기나 사업이 성장할 때도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커져가거나 심지어 줄어들어도 이런 징조가 없다면 다시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 사장도 유의하지만 이런 회사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만약에 이런 징조를 보인다면 이직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인이나 기자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체를 키우고 싶어 할 때, 그러니까 간혹 보다 보면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 열심히 몰입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짜낸다거나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매스컴에 내 얼굴을 알릴까, 정치인이나 기자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더 쓸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유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사장이 어디 있는지 직원들이 자주 모르는 상황이 생길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장에 찾아갔는데 사장님이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사장님 어디 계시죠? 어디 갔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다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사장님 아침에 출근하셨다가 그냥 나가세요. 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법인 같은데 이제 컨설팅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대표님이 안 계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은 대표님 어디 간지 잘 모르겠다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대표님이 이 회사 일보다 뭔가 다른 데에 집중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또 내포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연예인, 정부 고위 관료, 정치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바깥에 외부에 자랑하기 시작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사장 주변에 새로 사귄 친구들이 안내도 받지 않고 회사를 자유롭게 자주 들락날락거릴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장이 사장직을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놓고 그걸로 대신해 놓고 회장이나 다른 타이틀을 모으러 다닐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이 업장에 또 집중하지 않고 바깥에 외부적으로 내가 어디 회장, 어느 부 회장 이런 것들 외부 타이틀 이런 것들을 모으는데 자꾸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신문이나 잡지에 팔짱 끼고 찍은 사진이 나오거나 방송 출연한 일이 많아질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득과 실이 명확한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양날의 칼 같은 건데 물론 본인의 업장을 홍보하고 마케팅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기사에 나오고 사진에 실리고 이런 부분은 중요한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아마 이 김승호 회장이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 이쪽에 매몰돼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이란 이유로 요직에 자꾸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임원 자리에 측근들이 가득 찰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는 좀 어떤가요? 가족분들, 그러니까 대표, CEO의 오너의 가족분들이 많이 앉아있는 회사인가요? 아니면은 투명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 회사인가요? 그 부분을 분명히 구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과식과 폭식이라는 습관을 계속 버리지 못하는 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습관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건강 관리를 잘한다는 거 그거는 곧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늘도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 세상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열거했던 내용들은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분명히 주변에서 봐왔던 예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다닐 때 대표님을 대하거나 혹은 사업장을 차려서 사장이 되고 싶을 때 어느 정도 참고하면 좋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김승호 회장이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이 스노우폭스라는 그랩앤고 이 도시락 회사 이름 스노우폭스를 어떻게 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제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점은 공개하면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약점이고 왜 이게 장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인 아내의 어려서 별명은 백여우였대요. 백시성을 가진 여자들은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는 별명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딱히 욕은 아니더라도 기분은 별로 좋지는 않은 그런 별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백여우로 불렸다는 사실조차 아내는 싫어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승호 회장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역발상을 한 거죠.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백여우를 영어로 바꿔서 브랜드 이름으로 쓰기로 했다는 것이죠. 몇 명이 부르면 별명이 되지만은 많은 사람이 부르게 되면 오히려 친근감이 생기게 되고 애칭이 된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부르게 되면 친근감이 생기게 되고 애칭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 이 사업이 망하게 됐다. 망했더라면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 내가 무슨 백여우를 영어로까지 굳이 해가지고 이렇게 스노우폭스로 회사 이름을 정했을까? 라고 또 후회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리더로서의 가장 큰 약점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란 자신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들이 주변에 많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들의 장점을 정확히 딱 읽어주고 객관적으로 봐주고 이 약점들을 어떻게 하면 더 키워나갈 수 있을지 보완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사람인가요? 가장 힘이 센 사람은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요. 그렇다고 재산이 많은 자도 아니다. 주변에 그를 돕는 사람이 많고 그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자가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 뭐냐면 성공한 자와 그리고 더 크게 성공한 자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몇 개만 제가 발췌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물론 정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수긍할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성공을 이루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크게 성공을 이룬 사람은 그 성공을 행운이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 반복적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대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만하지도 않고 신중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성공한 자는 회사를 키워 팔려고 하지만 크게 성공하려는 자는 죽을 때까지 그 회사를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매각한 자산을 가지고 자신의 회사만한 이익을 발생시킬 만한 투자처를 찾기 어렵다. 그 다음 성공한 자는 선배에게 배우려 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오히려 크게 성공한 자는 후배에게 배우려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선배들의 성공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상은 이제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후배들은 늘 새로운 시각을 즐긴다. 후배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빠르다 라는 부분에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나요? 그 다음은 성공한 자는 경쟁자를 이기는 데 몰두를 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자신을 이기는 것에 힘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다이어트를 해보면 가장 잘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공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이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대표 CEO들, 여러분들이 익숙히 들어왔던 이 대기업 해외의 유명 CEO들은 굉장히 일찍 일어난다. 보통 4시 반에서 5시 반 정도에 일어난다. 여러분들도 일찍 일어나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은 신용카드를 만들지 말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신용카드를 몇 개씩이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신용카드를 만드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만드시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김승호 회장이 이런저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사업을 해가면서 사업이 망해가는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거기서 제가 몇 가지를 찍어가지고 이런 사업장은 꼭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매스컴에 자기를 알리려 하고 기자나 정치인들, 연예인들이랑 어울리는데 힘쓰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장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곧 망해간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이직을 고려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고요. 분이 정답은 아니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다 라는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업이 성공한 자, 그리고 크게 성공한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이거를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운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이 뭔가를 배워야 할 때 선배에게 배우는지 아니면 후배에게 배우는지, 어떤 게 더 중요한지 판단하는 이런 능력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경쟁,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이어트를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를 해봤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성공한 자는 물건을 갖고 물품을 갖고, 더 크게 성공한 자는 현금을 갖게 된다. 현금과 자산을 보유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책뿐만이 아니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현금과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갖는 것, 자동차나 명품 같은 걸 갖는 것보다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자산, 부동산, 주식, 채권 같은 걸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서도 또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